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최선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 정치인과 함께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문 제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정치공간에서 대기되고 있는 청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려는 청년단체들의 모임 정치개혁 청년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치개혁 청년행동에서 날로 심각해진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 YMCA 홍상표 변호사 오셨습니다. 미래민주주의연대 김푸른 청년위원장 오셨습니다. 우리미래 이성윤 공동대표 오셨습니다. 청년광장 신민지 팀장 강효정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오셨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사무국장 조희원 간사님 오셨습니다. 이제까지 소개만 드리고요. 다음은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사회로 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도 이 자리에서 저희 정치개혁 청년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말했을 때 그 한국 사회는 청년이 현재가 유예되고 노령만 강요되는 그런 헬조선의 사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대변해주는 정치인도 없는 상태로 정말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대학 YMCA, 그리고 민달팽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우리미래 이렇게 7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청년이 주체가 된 정치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자 해서 저희 지난 8월 22일에 정치개혁 청년행동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희 그 YMCA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이은 세 번째 릴레이 입법청원 기자회견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피선거권 연령이나 그리고 공천시 청년할당제 관련해서 청원 내용 그리고 의의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청년의 정치 참여의 의의 그리고 저희의 이후 활동 계획을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낭독하고 나서 전달하는 순서로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청원하는 피선거권 연령이나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나 청원 내용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우리미래 공동대표인 이성윤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 21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정당으로 창당한 우리미래의 당대표 맡고 있는 이성윤이라고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정당별로 선거 준비에 들어갔고 이미 출마자와 지역이 확정된 곳도 있으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신인 정치인으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출마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습니다. 선거법 16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만 25세부터 출마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저는 26살이 되지만 선거일로부터 5개월이 모자라서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기자분들께서도 아마 처음에 언론사에 지원하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쓰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력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게는 그런 이력서조차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5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왜 제게는 정치인이라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이력서를 쓴다고 모두가 취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정치인 시켜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이력서라도 써보고 유권자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자질이 있는지 심판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선이 되고 안 되고는 유권자의 몫이지 법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는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대로 제가 오늘 출마 선언문이라도 작성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피땀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민주주의 밖에 있는 시민들을 봅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버림받는 학생들, 백이 없다며 소외받는 청년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혐오받는 시민들, 여전히 우리 정치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촛불이 꺼진 순간 광장은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촛불이 꺼진 광장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역할 우리 청년들이 하겠습니다. 30년 전 여기 여의도에 계신 선배님들도 나라를 바꿨듯 이제는 청년들이 바꿔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언젠가는 한번 읽어볼 출마 선언문을 생각하며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중 일부인데요. 내년 선거에서는 꼭 전문을 읽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만 18세가 되면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 권리인 선거권 절대 이제 갖게 되지 못합니다. 관련해서 피선거권 연령이나 저희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저희 청년의 정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천시 청년할당제와 관련돼서 입법 청원 관련된 내용을 저희 선민주 청년관계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청년광장 손민지입니다. 저는 요즘 즐겨 듣는 팟캐스트 중에서 이 알뜰함의 아이콘인 연예인 김생민 씨가 나와서 이 청취자가 의뢰한 이 청취자의 통장 내역을 분석해서 과소비를 없애주는 재무상담을 하는 그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을 듣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매일 스튜핏을 내뱉던 이 김생민에게 슈퍼 울트라 그레이를 연속으로 받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190만 원을 벌고 그 열심히 벌어서 절반은 저축을 하고 20만 원은 부모님을 드리고 60만 원으로는 자기 생활을 하고 나머지 34만 원, 35만 원이라는 돈은 학자금 대출을 갚는 그렇게 알뜰살뜰 자신의 돈을 쓰고 있는 그 청년의 고민은 한 2,400만 원 정도의 이 빚인 학자금 빚을 내가 20살 때부터 벌어서 모아놓은 이 1,6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걸 갚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2주에 한 번꼴로 나가는 편의점에서 사먹는 1,000원짜리의 우유가 이 청년이 온전히 소비하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을 보면서 정말 동질감과 왠지 모를 헛헛함까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연의 말미에 청년의 이 고달픔은 견뎌내기만 하면 그것이 재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마무리 짓는 그 멘트가 상당히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3만 6천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저축하면서 대학에 갈 계획을 세우던, 그리고 끼니를 라면으로 떼어가면서 컵라면으로 떼어가면서 일을 하던 그 구의역 청년의 이야기가 오버랩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의 많은 어려움, 이 짠함이 세상에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뭐 힘든 일을 안 해, 중동에 나가봐야 돼, 오지에 나가봐야 돼, 뭐 눈높이를 낮춰야 돼 라고 쉽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청년들의 삶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작년에 촛불의 중심에 청년들이 있었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직접 만든 정책은 무시가 되고, 또 여전히 청년들은 정치 영역에서 직접 성취를 하고 또 그것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 점점 바꿀 수 있다는 희망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20대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40세 미만의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36% 정도이지만 40대 미만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당선자 5명을 포함하여 8명 뿐입니다. 이 청년 국회의원의 비율이 청년 인구의 비율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 20대, 30대 이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열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 할당제 30% 권고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30%를 청년으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후보자 명부 순위의 3배 배수에는 청년으로 추천을 하는 것,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을 할 때 30% 이상은 청년으로 추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해서 정말 청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청년할당제 법제화는 반값 등록금, 기숙사 설립이나 청년수당 같은 이 다양한 청년의 정책들이 그저 표파리,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되지 않고 또 청년이 그저 선거기간 때 선거운동원으로만 동원되는 홍보수단이 되고 또 수동적으로 그냥 유권자로만 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정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만의 시대 역량 그리고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이 청년 정치의 성공적인 선례처럼 이 우리나라도 청년할당제 도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들고 앞으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청년할당제 도입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공천시 청년할당제는 청년의 정치 참여 장벽을 허물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OECD의 20, 30대 국회의 진출 비율은 거의 19% 가까이 되는데 평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명,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 및 지방의회 등 청년 정치 참여가 아주 저조한 상태에서 공천시 청년할당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큰 가능성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생민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 언론자나 투투핏과 관련돼가지고 저희 여기 계신 언론 관계자분들께서 좀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언론 민주화 그리고 언론 자유 슈퍼그레이시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으로 함께 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청년의 정치 참여 의미 그리고 저희 정치개혁 청년 행동의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돼서 저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님께서 이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유니온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국회,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어떤 세대 대표성은 고령사회가 가장 가파르게 진행된 일본보다도 더 늙은 의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은 어떤 시민의 삶을 대표하는 어떤 의회라는 공간, 정치라는 공간은 어떤 사회 전체의 모습과 닮아 있어야 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춰놓고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세대, 미래 세대에게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지적하면서 저희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어떤 정치 참여에 관심이 없다, 사회 전체의 어떤 공적 의사결정에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오셨지만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어떤 시민들이 또 청년 세대 집단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청년들은 어떤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면서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와 정당은 어떤 미래 세대에게는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닫힌 이너서클의 공간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향후에 전개해 나갈 몇 가지 활동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그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개혁안과 관련해서 입법 청원을 제출하고 각 정당 등에는 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어떤 청년이 주도하는 정치 개혁에 대한 어떤 시민 참여와 어떤 공론 형성을 위한 캠페인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 내에서 어떤 토론회라든지 어떤 정치 개혁과 관련된 의사를 주도하는 어떤 책임 있는 담당자들과의 면담 등을 추진하면서 어떤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고 이것이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올해 하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기자님들께서 저희 활동에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치개혁 청년행동의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도 함께 쭉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서 청원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저희 청원서 낭독은 대학원 IMC 홍상표 활동가님, 그리고 비례민주연대 청년위원회 김부른 활동가님, 청년광장의 선민지 활동가님 이렇게 세 분 이어서 청원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청원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최하근 민주주의연대 김푸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87년 직선제 도입은 보통선거의 도입 시작을 알렸고 이로써 독재라는 장벽에 민주주의라는 틈을 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틈을 더 벌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를 만 18세로 일치시킨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만 18세 이상이 되면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만 25세 미만의 청년들은 선출직 공직자라는 직업에 이력서를 쓸 자격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출마를 한다고 모두가 당선이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그저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청년들은 나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날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위와 같은 이유로 정작 문제의 당사자들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 중 2030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넘었지만 이들을 대변하는 2030 의원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평균 연령 55.5세, 평균 자산 34억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6,470원의 시급을 받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회는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청년 세대부터 노인 세대에 걸쳐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국회 구성원이 지금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여성 할당제를 두었듯이 청년을 대변하기 위한 청년 할당제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개혁 청년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을 대변하고 청년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아예 절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오늘 입법청원에 함께 저희 소개의원을 함께 해주신 저희 추혜선 의원님 같은 경우도 청년들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추혜선 의원님 발언과 그리고 또 같이 함께하는 구호를 마지막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간단한 말씀. 독일의 청소년들은 14세가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16세에는 교육관과 지방의회 선거권을 가지고 또 18세에는 연방의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네, 오늘 이 함께했던 청년 정치인들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 당선 사례를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고요. 그리고 21대 총선에는 함께 당선이 되어서 아름다운 의정활동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개혁과 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논의 안에 우리 청년들의 청년 정치인들의 이런 간절한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국회가 되길 촉구하면서 마지막 구호 외치고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해주신 추혜선 의원님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호는 2번 하고 그리고 마지막만 같이 따라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만 3번 함께 따라해주실 텐데요. 청년이 정치의 높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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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는 청년 후보를 기다린다. 청년 할당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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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원서는 관련돼서 저희 출력해놓은 게 이쪽에 있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청원서 전달하는 것도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